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지 않고, 그러니까 근의 공식이든 뭐 인수분해든 2차 방정식을 풀지 않고, 자, 두 근의 부호, 그러니까 0보다 크냐 작냐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 A, B, C는 실수여야 해요. 자, 두 실근이 있어. 근데 만약에 둘 다 양수라고 합시다. 둘 다 양수. 그러면 양수랑 양수를 더하면 0보다 큰 건 맞고, 양수랑 양수를 곱해도 0보다 큰 건 맞는데, 여기 판별식이 도대체 왜 있나? 는요. 자, 분명히 둘이 더해서 0보다 크고, 곱해서 0보다 큰데요. 두 근이 모두 양수가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한 근이 1 플러스 i라고 합시다.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i예요. 자, 그러면 둘을 더하면 2죠. 둘을 더하면 분명히 0보다 커요. 둘을 곱해도 2예요. 분명히 0보다 커요. 하지만 얘가 0보다 큰 건 아니에요. 허수는 대소관계가 없으니까. 얘도 0보다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얘네 둘만 확인하면 걔네 둘 다 양수네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실근이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음수도 마찬가지. 자, 두 근이 모두 음수야. 그럼 음수랑 음수를 더했을 때 0보다 작은 거 오케이. 음수랑 음수를 곱해서 0보다 큰 거 오케이. 마찬가지 판별식 확인해 줘야 되는 거야. 자, 근데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 뭐 하나가 양수면 다른 하나가 음수라는 거죠. 하나가 양수면 다른 하나가 음수. 자, 그럼 양수랑 음수랑 곱해서 0보다 작은 거 오케이. 근데 여기는 왜 판별식이 없을까요? 자, 그거는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a분의 c죠. a분의 c. 자, 근데 알파 베타가 방금 0보다 작대요. 두 근의 부호가 달라서. 자, 얘가 0보다 작다면 a와 c는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하나가 플러스면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여야겠지. 그 말은 a 곱하기 c도 0보다 작겠네요. 자, 그럼 b제곱이라는 건 어떨까요? 자, 여기 b제곱은 얘를 말하는 거야. b제곱은 b는 실수잖아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 ac가 0보다 작으면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한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클 거예요. 둘이 더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0보다 크겠죠? 얘가 0은 아니니까 0보다 클 거예요. 근데 얘가 뭐지? 판별식이야. 그러니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자, 그러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은데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 판별식을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그 내용 하나만 더 보면 만약이 아니고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일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말이 없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있으면 0보다 큰 거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아주 중요해.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른데 두 근의 절대값이 같대요. 자, 옆에 예를 한번 써볼까요? 얘가 자, 하나가 예를 들어서 3이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3인 거야. 부호가 다르죠? 근데 절대값이 같죠? 그러면 둘이 더하면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자,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예를 들면 뭘까요?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더 크려면 뭐 음수인근이 마이너스 7이면 양수인근은 3.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럼 둘이 더하면 0보다 작을 겁니다.
양수인근의 절대값이 음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하면 뭐 양수인근이 7이면 음수인근이 -3. 그럼 둘이 더하면 0보다 크겠죠. 그래서 부호가 다를 때 뭔가 절대값에 대한 조건이 있으면 식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실근의 위치.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을 구할 때는 자, 교점을 생각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0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A가.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래로 볼록하게 나오겠죠. 아, 걔의 실근은 이 2차 함수, 여기에 y 붙인 거 있죠? y 붙인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의 교점의 x좌표야. 누가? 요거는 0의 실근이요. 허그는 교점이 안 찍히죠. 좌표 평면에 허수를 찍을 수가 없어. 여튼 얘는 0의 실근이 그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 의의가 되게 많죠.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 여튼 자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실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지금 그래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왜 확인해야 되냐? 2차 방정식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여기서 그냥 알파가 더 작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대요. 그러면,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이 있어. 거기 X축과 교점의 X좌표가 2차 방정식의 두근인데, 얘가 모두 다 P보다 크려면, 얘네들의 왼쪽에 P라는 애가 있어야 돼요. P. 이해되나요? 그러면 자, y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y축이 대충 여기 있고 얘가 y는 fx라고 한다면 자, x가 p일 때 이 점의 y 값 있죠? 얘가 fp야. 근데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죠? fp는 0보다 커야 돼요. 당연히 일단 실근 두 개가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밑에 거는 왜 있느냐? 이거 두 개만 가지고는 두 실근이 P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라고 합시다. P가 여기 있어. 그럼 판별식도 0보다 크고, 자, 이 함수값 있죠? FP도 0보다 큰데, 얘네 둘이 모두 다 얘보다 크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확인해 줍니다. 얘가 이제 축의 방정식이에요. 자, 축의 방정식 정도는 외워두라고 했죠. 축보다 P가 더 왼쪽에 있어. P가 더 작아요. 이해됐나요? 마찬가지. 두 근이 P보다 작다도 똑같고요. 자, 그런데, 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좀 달라요. 자, 지금 세 가지 조건씩 있는데, 요거 하나만 남았어. 자, 여기서 이거는 이제 축이죠. 축도 안 보고, 판별식도 안 봐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는 그냥 거기에서의 함수값만 확인하면 돼요. 그럼 왜 축도 안 보고 판별식도 안 볼까요? 자, 일단 A가 0보다 크다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어야 된대요. 자, 알파와 베타 사이에 P가 있어야 돼. 그래서 P가 뭐 여기 있다라고 합시다.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FP인데 걔가 0보다 작다를 확인했어요. 0보다 작다를 확인했고 그래프는 사실 상태를 모른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아래로 볼록합니다. 근데 이 점을 지나요. 이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어떤 그래프를 떠올려도 반드시 x축과의 교점이 반드시 두 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아래로 볼록한데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어떤 점을 지난다? 걔는 무조건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이미 판별식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음,
축인데, 자, 축을 기준으로 P가 여기에 있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축과 상관없이 이 P라는 거는 알파, 베타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축의 위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PQ가 있다는, 자, 얘와 얘의 짬뽕인데,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좌표 두 근인데 얘가 PQ 사이에 있대. P가 이쪽, Q가 이쪽. 면 FP가 0보다 크고 FQ도 0보다 커요.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축을 기준으로 해서 PQ가 양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축이 P와 Q 사이에 있다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오케이. 요거는 다 설명을 했고요.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자,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야. 자, 그러면 당연히 둘이 더한 건 0보다 크겠죠? 둘이 곱한 것도 0보다 클 거예요. 하지만 이거 두 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했죠? 뭘 봐야 돼요?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우리는 연립 부등식을 풀어야 돼요. 세 가지를 구해놓고 그 셋의 공통 부분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알파와 베타는 근각계수의 관계로,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구해보자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건 2K 플러스 2인데 얘가 0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하고, 그 다음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은 근각계수의 관계에 따르면 K 플러스 3인데 얘도 0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고요. 판별식, 자, 4분의 D는 B-가 사실은 요거죠. 마이너스의 K 플러스 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에요. 자,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가 될 거니까 그냥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하면 되고,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K 플러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인수분해 해놓으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빨간색과 파란색과 초록색의 공통 부분을 찾는 겁니다.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와 K가 마이너스 3. 자, 찍을 때 위치 조심하고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와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네. 자, 빨간색과 파란색과 초록색이 공통으로 존재하는 부분.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 부분은 여기죠. 여기는 파란색과 빨간색밖에 없고요. 여기는 파란색밖에 없고요. 여기는 파란색과 초록색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두 분이 모두 양수 1 조건은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자, 두 분이 모두 음수인 경우도 마찬가지. 두 분이 모두 음수야. 알파도 음수, 베타도 음수다라고 하면, 아까 저거 지워놓지 말걸. 오케이. 자, 음. 자,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예요. 그러면 다 똑같은데 더한 것만 음수가 되겠죠?
더한 것만 음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판별식 아까 K가 뭐였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또 셋의 공통 부분 구하는 거야. 자, 또 보여드릴게요. 그만만치 어려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와 그 다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파란색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자, 검정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이 공존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자, 두 분이 모두 음수려면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자, 반면에 두 근이 모두 서로 다른 부호다라고 하면 판별식 필요 없고요. 두 근의 합도 필요 없고 두 근의 곱인 K 플러스 3만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둘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곱이 0보다 작은. 이해했나요? 자, 잠깐만. 나 아까 뭐가 잘못됐는데?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단데. 내가 수직선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로 그려놨네. 마이너스 3보다 크단데. 자, 그럼 공통 부분은 여기겠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다음에 보자고. 함정이 있을까? 자, 한 개의 양수인근과 한 개의 음수인근. 이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고요. 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두 근의 절대값이 같을 때.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이 같아. 둘이 더하면 0이다. 그럼 되고요. 자, 다음 쪽 갈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자, 이거 그래프를 항상 그리세요. 그래프. 자, 이차함수의 두 근이 뭔지는 몰라. 이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잖아. 대충 그려. 자,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있는데 얘네들이 모두 다 1보다 크다 하면 1이 왼쪽에 있어야 돼요. 1. 자, 1. 얘는 y는 fx라고 해서 얘를 fx라고 이름 붙일게요. 자, 그리고 여기 y축이 있고요. 그럼 일단 봐야 되는 거. 첫 번째, 실근이 일단 존재를 해야 뭐 크다 말다 할 거 아니에요? 판별식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x가 1일 때 함수값 f1인데 자, 얘가 x축보다 위, 그러니까 0보다 커야 돼요. f1이 0보다 크다. 자, 마지막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랬죠? 자, 여기가 축의 방정식이야. 축이 1보다는 오른쪽에 있죠? 세 번째는 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다.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축의 방정식은 요게 되겠네요. 그래서 셋의 공통 부분 찾아봅시다. 판별식은 4분의 d는 b-제곱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인데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빨리 갈게요.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f1 자, x에 1 대입하죠. 그러면 1 빼기 2a 1 빼기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플러스 4의 2a인데 그게 0보다 크대요. 자, 그럼 2a가 2보다 클 테니까 a가 1보다 크다. 자, 마지막 요거 a가 1보다 크다. 여기 또 써있네. 얘는 안 쓸게요. 똑같은 거니까. 둘의 공통 부분이요. 수직선 그리면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와 1보다 크다의 공통 부분은 여기죠? 그러면 두 근이 모두 다
1보다 크게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려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은 요거 봅시다. 음. 자, 2차 방정식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다음을.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이 제일 헷갈린 게 뭐냐면 주어와 목적어를 헷갈려. 마이너스 2가 두 근 사이에 있는지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는지를 헷갈려 하더라고. 자, 저 말은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이 f-2라고 하면 걔만 0보다 작으면 돼요. 판별식 아까 확인 안 한다 그랬죠? 축도 확인 안 한다고 했어요. 이유는 설명드렸죠. f-2라는 건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이니까 4 플러스 2m 플러스 4 마이너스 m 플러스 1 계산해주면 8, 9 플러스 m이 0보다 작다 하니까 m2 마이너스 9보다 작으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는 겁니다. 반면 2번은 두 근이 0과 2 사이에 있어. 두 근이라고 하는 건 얘예요. 얘가 0하고 2 사이에 있는 거예요. 0하고 2 사이. 그러면 세 개를 봐야 됩니다. 일단 판별식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자, 저기 F0 0보다 커야 되고요. F2 0보다 커야 하고요. 세 번째, 자,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자, 왜냐하면 0과 2가 이쪽에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판별식도 0보다 크거나 같고 F0도 0보다 크고요. 자, 여기 함수값. F2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를 더 확인해 줘야 돼. 뭐? 축이요. 축이 0과 아이고 2 사이에 있다. 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넷의 공통 부분 구하는 거야. 4개니까 좀 많죠. 자, 그래서 판별식부터 보면 판별식 빨리 할게요.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m 마이너스 4는 m제곱 플러스 8m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m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m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 f0이요. x 대신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인데 이거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m은 1보다 작다요. 그 다음에 f2요. x 대신에 2 대입합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m 플러스 인데 요것도 0보다 커야 된대. 그래서 난 마이너스 3m 플러스 이 0보다 크다. m은 3분의 1보다 작다요. 자, 마지막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 분의 b 2분의 m 플러스 2. 자, 해서 2분의 m 플러스 2가 0과 2 사이. 0과 2. 자, 2씩 곱해주고 2씩 빼주면 마이너스 2와 m은 2 사이. 그래서 얘네 4개의 공통 부분이요. 자, 복잡하죠?
그래서 큰 틀을 잘 잡고 시작해야 돼. m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색깔 맞춰야겠다.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m은 1보다 작다. m은 3분의 1보다 작다. 그다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자, 4개의 색깔이 동시에 지나가는 곳이요. 자, 여기는 노란색이 안 지나가네. 여기는. 자, 그러면 보라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이 다 지나가는 여기죠? 0보다 크거나 같고 m이라는 녀석의 값이 3분의 1보다 작으면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다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오케이, 여기는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